2021년 7월 14일 제22차 온라인 수원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7년 동안 풍물과 함께 살아온 수원에 있는 풍물구패 3터 이성호 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터장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풍물 친지 얼마 안 되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37년이면 이 어르신들에 비하면 그죠? 그냥 어르신들은 보통 60년 이상 쳐야죠. 네,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쳐야지 좀 쳤다 이렇게 예, 얘기해요. 그럼요. 친다. 참 겸손하십니다. 이성호 토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좀 줌이나 이런 온라인 방송 생방으로 나가는 건데 많이 해보셨죠? 이놈의 코로나 덕택에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우리 워낙 또 좀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또 즐겁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얘기 시작해 보시죠, 뭐. 먼저 본인의 소개를 한번 3분 동안 한번 해보실래요? 뭐라고 할까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풍물을 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겠다. 근데 그냥 풍물이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풍물, 그리고 이 땅의 역사와 함께하는 풍물, 그리고 이 땅의 민중들과 함께하는 풍물, 이런 풍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똑같이 살고 싶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 풍물이 너무 좋아서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풍물을 치고 싶은 이성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풍물이 어떤 개인적인 취미나 여가 생활을 넘어서 역사와 함께한다, 민중과 함께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군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풍물을 치고 싶지 않다고 막 떼를 썼었어요. 선배들이 강제로 풍물패를 넣었는데, 네. 대학교 85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그때 1학년 때죠. 대학교 1학년 때 4.19니까 대학 들어간 지 한 49일 된 거죠. 근데 85년도 4월 19일. 예, 4.19 때. 그러니까 이제 대학 들어간 지 한 40몇일 된 1학년 애가 갑자기 어느 전날, 4월 18일 날 전날, 야, 다음날에 민주주의 장례식인데 너 한번 장례식 소리 한번 해봐라. 난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선배가 한 대목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한 대목 배우고 다음날 가서 경기대에서 민주주의 장례식을 1시간 소리를 했습니다. 그냥 술술술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선배들한테 찍힌 거죠. 찍혀서 1학년 말에 그렇게 가기 싫다는 풍물패를 선배들이 강제로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풍물패 처음에 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선배들이 강제로 넣었던 풍물패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그냥 계속 풍물을 친. 이 풍물과의 운명적인 이제 만남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겨우 37년째. 그냥 그렇게 된 거죠. 37년째 이제 풍물을 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어쨌든 이제 풍물패로서 뭐 당시에 상당히 민주화운동이나 학생들이죠? 학생들의 민주화활동도 많이 뜨겁고 그랬을 텐데, 그때 이제 학생이라고 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계속 풍물을 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대학 4년을 이제 경기대 딱 정문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제 학생회관이 있었어요. 그럼 들어가서 학생회관에 있죠. 하루 종일. 네. 제 수학과인데, 수학과라면 다들 웃는데, 수학과는 저쪽 이제 들어가서 도서관실은 한참 밑에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갈까요? 아니면 안 갈까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에 아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풍물이 너무 익숙해졌고, 풍물 치는 삶이 좋았고, 그래서 대학을 4년 만에 딱 나가게 됩니다. 근데 졸업은 하지는 않았고, 그냥 나가면서, 나가던 다음 날부터 계속 풍물 단체에 들어서 지금까지 그냥 계속 풍물을 쳤어요. 그래서 그냥 풍물을 하겠다 뭐다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였다고나 할까요? 대학교 때부터 하던 활동을 계속하는 이런 것들이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풍물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사회에 이제 나오셔서도 당시 저도 그때 이제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이성호 터장님하고 같이 지금 풍물 치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상당히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시민운동 또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지런하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제 기억에는 밤 10시, 11시까지 토론도 하고 또 뭐 뒤풀이도 하고 그래도 새벽 2시, 3시 일어나가지고는 생업을 위해서 그죠? 그때 뭐 하셨죠? 새벽 일을? 뭐, 구체적으로, 이거는 방송에 안 걸리는 거죠? 업체에게도. 네. 파스텔 우유를 11년 6개월 배달을 했고요. 한겨레 신문 6개월 배달했고, 아파트에 그 당시엔 세차라고 했었어요. 아파트 세차를 1년 해서 새벽 일을 13년 했네요. 야, 그것도 겨우 13년이네, 그죠? 예, 뭐 야. 13년쯤이야. 뭐. 그 당시에 그 이성호 토장님이 유명한 게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다음날 새벽 일을 거르지 않고 가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많이 냈었는데 그러면서 생활력이 누구보다 강하다. 이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본인도 혹시 그런 소문 들었나요? 근데 그게 전 어머님, 아버님의 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아침에 5시 반이면 이제 서울에서 다녔는데 서울의 인왕산을 산책을 하고 와서 그 다음에 학교를 갑니다. 밥 먹고 학교 가면 학교에 제일 처음 갔죠, 제가. 그러니까 초중등학교, 중학교 다 늘 그냥 아침 4시 반, 5시면 일어났던 생활이 계속돼 왔던 그냥 그게 그냥 어머님, 아버님 덕택의 삶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런 생활 습관이었군요. 그죠. 근데 사실 그때 저도 같이 활동을 하고 그랬지만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늦게까지 이렇게 뒤풀이하고 또 토론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피곤하니까 새벽 일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토장님은 그때도 정말 13년을 그렇게 새벽 일을 계속했던 부분이 지금도 저도 기억이 많이 남고 또 아마 그 당시를 떠올리면 그런 좀 강한 좀 생활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이렇게 생활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침에 일어나 살 일 없으니까 이거저거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우연히 잠이 깨니까 하는 거고 그거야 뭐 인생 흐르듯이 늘 하는 대로 가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풍물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풍물 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풍물도 강습하고 배우고 하는 이제 문화공간 삼터라는 그죠? 이런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회총의 풍물굿위원회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름을 이제 풍물구패 3터로 바꿨어요. 예. 그런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대학교 다닐 때 8학번이니까 85, 86, 87, 88년을 딱 다닌 거죠. 네. 89년부터 사회 풍물패를 바로 시작했으니까. 근데 87년도 때 그 남문에서 그 당시에 남문에 있는 그 악기상이 있어요. 악기상에다가 악기를 몰래 두고 그 악기를 왔다 갔다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악기 갖고 다니면 북이나 이러면서 뺏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상호 얘기해도 되니까 남문의 이하만물이라고 거기에다가 악기를 둬요. 두고 그냥 경기대에서 터벅터벅 내려와서 악기를 꺼내가지고 풍물을 치고 그 당시 때 남문으로 해서 역전으로 해서 지금 뭐 여기 수원교회부터 해서 동수원교회 뭐 다 다녔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 있는 그 풍물패 노래패 선배들을 만나요. 네. 그 당시 때 그 서울농대 풍물패 선배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수대협 활동을 하는데 수원 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 그래서 네. 그게 나중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총련으로 기억하는 그때는 이제 그 수대협 활동을 저는 수원 지역에서 했었는데 그 문화국일을 하게 됩니다. 문화국일을 하면서 그 선배들을 만나고 그러다 대학을 딱 나오자마자 이제 저는 참 희한하게 그 후배가 대학 총학생회장 당선되는 날 아마 지역에서는 이름 되면 알 친구인데 86학번의 박상현이라고 그러니까 경기대학교 이 친구가 총학생회장 당선되는 날 당선 발표되는 그 순간에 바로 서울 올라갔어요. 이제 선거운동 마지막 뛰어주고 다음 날부터 풍물운동을 계속했죠. 그러다가 서울에서 6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수원 와서 근데 그때 만났던 87년에 만났던 여러 선배님들하고 같이 수원문화운동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수원문화운동연합을 하다가
이제 시대가 그때는 수원 민주문화운동연합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예. 그러다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노동자가 중심이지 않느냐 그래서 민주자를 띠게 돼요. 그래서 수원 문화운동연합으로 갔다가 수원 문화운동연합에서 다들 이제 각기 자기 장르를 찾아가요. 네, 미술은 미술대로 가고 뭐 이렇게 흩어지고 문학은 문학대로 가고 그러면서 매교동에 있었던 한 30년 된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 풍물패만 남게 되죠. 아하. 그러니까 20년이 해체 아닌 해체되면서 풍물패만 남게 되면서 20년의 역사를 그대로 그냥 이어져 오는. 그래서 이제 그때 문화공간 삼터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풍물구패 삼터로 2002년도에 바꾸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에 이사를 갔으니까 30년을 꼬박 매교동에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동으로 2019년에 옮겨서 계속 풍물구패 삼터가 이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삼터가 한 5년 된 그런 그렇죠. 셈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87년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이 정말 화산처럼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런 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으면서 이제 수원의 민중문화운동연합 수원 민주문화운동연합 민주문화운동연합 네. 20년 네. 거기에는 미술, 문학 또 연희라고 하는 풍물, 예. 노래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었는데 미술은 또 미술대로 수미역으로 예, 그렇게 가고 문학위원회는 아마 좀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해소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 20년의 그 공간을 이제 풍물패가 차지하게 그렇죠. 되는 예. 이제 독차지하게 된 거네요. 그냥 뭐 어쨌든 그 자리를 그냥 이어서 네네. 유지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거기서 꽤 오래 있었죠? 30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말씀하신 그때 냈던 월세만 모아서도 집 한 채 산다고 그죠? 그렇죠. 월세만 1억 넘게 냈던. 아이 참네. 그러기 보면 참 아쉬워요. 그때 정말 그 건물 하나 사놨으면 그죠? 너무 좋았죠. 네, 그때 좀 노력했으면 되는데. 그죠, 맞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했고, 예. 그 풍물구패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삼터는 지향하는 게 풍물을 그 사물놀이나 농악이란 말을 안 씁니다. 농악이란 말은 절대는 써서는 안 되는 말인데요. 농악이란 말이요? 왜냐하면 국악이란 말도 마찬가지고요. 음.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국민학교. 예. 국민학교가 옛날에 소학교였잖아요. 근데 국민학교가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거고. 그래도 이게 방송 나가니까 일본 농점 빼고. 그래도 일본 분위기라고 나왔죠. 일본 사람이 하면 돼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감정 넣지 마시고. 그래서 그 초등학교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국악이란 말은 한국 신민의 악의 약자예요. 이 국악도 그런 약자였나요? 그러니까 나라 국자를 보통 우리 선조들은 쓰질 않았었어요. 아하, 그렇군요. 한국 신민의 악의 약자고요. 네. 그 다음에 농악이란 말은 처음에 농악이란 말이 나온 게 일제시대 때 1, 2, 3, 4기로 나눌 때 3기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을 펴요, 일본이. 네네네. 그때 문헌에 기록하기를 농민들이 즐겨서 하는 가로하고 농악은 이러이러할 때 쳤고 이러이러할 때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농악이란 말도 일본이 우리 그 한민족을 그 점령하고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썼던 그런 거죠. 네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농악이란 말을 써도 안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풍물, 굿, 두레, 매구, 풍장, 풍물굿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전라도 지방은 주로 굿이란 말을 많이 썼고요. 굿, 네네네. 이제 선조들은 그냥 우리 굿이자 이게 무당대라는 굿이 아니라 풍물을 얘기했었어요. 이 굿이라는 게 그냥 어떤 미신적인 이런 아니에요. 미신이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것도 만든 게 일제시대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선조들은 그냥 풍물굿, 매구, 굿 두레인데 매구는 저쪽 경상도에서 많이 쓰고 이랬었고 그래서 근데 선조들이 풍물굿이란 말도 많이 썼어요. 풍물굿. 근데 풍물굿은 사실은 많이 안 쓰고 풍물, 그 풍장, 두레, 굿, 매구 뭐 이런 걸 썼는데 풍장이라는 말도 썼고 두레, 매굿. 그렇군요.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해서 이제 마당 극에서 마당 굿으로 바뀌잖아요. 네네. 왜냐면 이제 한참 그 독재자들과 싸우면서 박정희랑 싸우고 이러면서 그 마당판을 열게 돼요, 대학교 안에서. 탈춤 부흥운동. 왜냐면 해방 이후에 풍물을 못 치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풍물을 못 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과 싸우고 이러면서 70년대에 막 싸우고 어쩔 수 이러면서 풍물이 등장을 했는데 탈춤 부흥운동부터 시작을 하죠. 탈춤을 치면서 막 시작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당극이 시작돼요. 대학가에. 마당극? 예, 예. 근데 마당극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뭔가 보여주는 의미라고 하면 마당굿이라는 말을 쓰는데 굿은 거기 모인 사람들과 우리야 하나가 되면서 새로운 장르로서 마당굿 그러니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끄집어내서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끌어 나간다는 굿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풍물도 처음에 이제 풍물 친다 뭐 하다가 풍물운동 이러다가 풍물굿이라는 거로 좀 바꾸죠. 그렇구나. 그래서 마당극이 마당굿으로 바뀌었듯이 풍물굿으로 바뀌었던. 네, 그래서 전국의 많은 단체들이 풍물굿회라는 말을 쓰게 돼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네네네. 이제 삼터도 어쨌든 그 당시 때도 계속 그 풍물을 통해서 이 땅에 변혁운동을 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풍물굿회라고 이름을 바꾸죠. 아, 그런 거구나. 쪽 하나 하면은 이게 이제 좋다라는 굿이 아닌 거죠. GOOD, 굿.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굿이 굿이죠, 그냥. 시골에 가서 그냥 어르신들이 야, 우리 네. 굿이자. 네. 놀자는 거거든요. 그런 거군요. 한번 우리 놀자. 그러면 집집마다 있었던 장구복갱가리징을 다 들고 나와요. 어디 한 군데 이제 집에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집집마다 다 자기가 있었거든요.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다 그냥 집에서 벽장 써 있는 거 들고 나와서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치는. 그래서 아주 흥겨운 거죠. 흥겨운 게 아까 굿 영어로 그럴 수도 있고요. 아, 이게 두레라는 것도 어쨌든 그런 이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들 들고 나와서 예. 치고 했던 뭐 이런 의미도 같이 살아있겠군요. 그럼요. 예. 아, 그래서 이제 풍물구패, 삼터. 그 작년에 그 구패 35년 책자도 내셨잖아요. 예, 이제 33년이 재작년이었었는데 작년에 만들었나요? 네. 예. 근데 이제 30년사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네네. 실제로 쓰기는 33년 역사 다 쓴 건데 네네네. 30년사라 그래서 모처럼 한번 그냥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삼터가 참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뭐 책을 좀 받아봐서 많은 걸 좀 느끼기도 하고, 수원 지역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를 좀 되돌아보는 이런 좀 시간도 가졌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풍물구패 삼터가 또 우리 이성호 토장님이 살아왔던, 풍물굿과 함께 살아왔던 거를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지금 이제 이 사회운동으로서의 삼터 또는 이 장례에서의 활동들, 장례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통일맞이나 뭐 해외 문화운동, 어떤 여러 지역도 지역의 시민단체 NGO로서의 역할, 예. 뭐 이런 거, 그 마지막에는 아마 그 무형문화재, 우리 전통문화의 기능들을 전수하는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뭐 이렇게 한번 쭉 나누어서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제일 먼저, 사회운동으로서, 그죠? 삼터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이제 수원 민주문화운동연합이 수원문화운동연합으로 바뀌었을 때 그 논란이 좀 심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수원 민중문화운동연합으로 가야 되지 않냐. 민중이 중심이지 않느냐. 이 민주라는 개념보다는 너무 광범위하고 민주는 구체적으로 이 땅의 변혁운동의 중심이 민중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네. 의견도 있었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수원 문화운동연합이라고 가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수원 노동자문화운동연합으로 가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당시에 노동운동이나 노동자에 대한 한참 그죠? 컸었죠. 그런 80년 이후에. 주목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그 전국의 문화운동 역사도 몇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네네. 노동자 문예운동으로 나갔던 민문연이라는 단체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노동자 문예운동이긴 하지만 그 한문연이라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건 뭐냐면 민문연은 전문 예술단체가 그 자기의 창작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을 가리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팀이 있었고 또 이쪽은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 함께 해야 된다는 팀도 있었고요. 그냥 예술로만 가자는 팀도 있었고 뭐 서로 나누듯이 논란이 좀 심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수원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그리고 노동자들을 중심한 여러 사업들과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포괄을 하려고 하면 수원 문화운동연합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바꿔요. 근데 사실은 수원 문화운동연합이 그 당시 때 그 87년 말부터 해서 90년, 91년 뭐 이런 때 거의 파업 현장 중심으로 다녀요. 네네네. 그 당시 때 파업을 했던 데들이 수원에 빈센트는 그 뒤구나. 그 수원에 어디예요? 한일전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태평양화학, 태평양 패션, 뭐 이런 데들. 그리고 동성섬유, 그 다음에 신호재지 뭐 이런 데들을 다들 다니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사업장들이 파업 사업장이, 예. 파업을 이제 하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 간 거죠. 사업 네,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당시 네, 때부터 네, 네.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삼토로 넘어오면서 문화공연 삼토로 넘어오면서도 역시 그 일을 계속 하게 되죠. 네, 네, 네. 그래서 노동자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87년 민주화운동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문화운동을 하다가 91년도에 박창수 열사가 이제 안양에서 그렇죠. 그 네, 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밀은 거죠. 네, 네. 옥상에서 밀은 건데 아직 그건 이제 밝혀지지 않았다는데 사실은 밀어서 박창수 열사가 돌아가시고 한진일보 그 뒤에 2001년도에 매항리에서 그 40년 넘게 있었던 그 미군 폭격장에 대한 네, 싸움이 네. 시작돼요. 네, 네. 군인 사격장. 예, 거기 이제 매번 다니게 되고요. 2002년, 3년에는 미소니 유순이 장갑차에 치여 죽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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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그 친구들에 대한 그 지지 지원을 좀 다니게 되고 2005년, 6년으로 넘어서 대추리로 넘어가요. 대추리에서 또 미군 기지가 이제 거기 새로 세워지는 평택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데 풍물패가 늘 가서 그 황새울에서 풍물을 치게 되죠. 그 뒤로는 2009년도 용산 참사. 그날은 저도 아주 기억이 나는데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느 건물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경찰이 이런 그 뭐죠? 이거 저기 컨테이너로 막 가는 게 보여요. 아, 큰일 났구나. 그러죠. 당장 테레비 보다가 서울로 바로 올라갔어요. 그 즉시. 용산으로. 그 뒤로 이제 용산 투쟁을 좀 하게 되고요. 2010년도 4대 강저지, 2012년 13에는 그 강정, 제주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해군기지. 잠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이성호 터장님이 좀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한국의 현대사인 거죠. 그죠? 거의 다. 네,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민주화운동과 함께 노동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제 약자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박창수 열사는 당시 시신을 그 경찰들이 탈취해갔죠, 또. 예, 그냥 벽을 뜯어가지고 뺏어가는 거죠. 이런 예. 일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노동자들이 함께했던 그런 걸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집회 현장에서 풍물을 치면서 그죠? 사람들을 격려하고 고무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시소니 미순이 촛불 집회 예.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매항리의 그 평화투쟁이라든지, 뭐 강정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과 함께 싸우는 그죠? 이렇게 좀 이어진 거죠. 예. 그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뒤로는 2014년 밀양송전탑이 있었고요. 그 할머니들 그때. 예. 네네네. 예. 그 2014, 15년에는 또 세월호 투쟁으로 넘어갔고요. 그렇죠. 2016년에는 촛불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때는 거의 매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 가서 풍을 신나게 쳤겠네요. 박근혜 퇴진을 하면서 예. 너무 좋았던 게 시민들의 반응이 예. 최고였어요. 보통 그동안 해왔던 여러 투쟁들에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보다 예, 예. 뭐 촛불에서는 광화문에서는 풍물을 치면 너도 나도 맛있는 걸 다 사다 오고 막 장부국에 돈도 꼽아주고 그러니까 반응이 제일 뜨거웠던 게 2016년도 촛불 투쟁이지 않았나. 예. 예전에는 그 7리탄 맞으면서 풍물을 쳤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도망다니면서 했을 텐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풍물의 그런 확산도 있었고, 그죠? 예. 아마 그 이제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의 그런 확산도, 그죠? 같이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죠? 광화문 때 정말 신났죠? 너무 좋았어요. 예. 그런 거 또 있었으면 좋겠다. 뭐 대통령 탄핵할 일은 좀 없어야 되겠죠. 그죠. 대통령 말고 뭐 하죠,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고, 그냥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또는 이 코로나가 지나면, 그죠? 코로나 종식을 기념하면서 한번 풍물 신나게 치면 좋겠네요. 코로나 그죠? 만약에 딱 이게 어느 날 끝난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국의 풍물패 다 끌어모아서 광화문에서 몇천 명 모여서 풍물 치고 놀 텐데. 그러게. 아마 그런 날이 좀 오겠죠, 뭐. 예.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거는 그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이성호 토장님이 빠지지 않고 가는 게 장례식장이었어요. 장례를 뭐 예전에는 정말 그 장례식 자체가 하나의 투쟁이었기 때문에 여기 좀 장례 투쟁이라는 표현도 쓰였지만, 뭐 지금이야 어쨌든 고인을 추모하고 또 고인의 뜻을 시민들과 함께 그죠?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다녔던 장례식의 활동이나 또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풍물을 치면서 장례라 연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경기대학교 입학한 4.19 날이에요. 그 한 대목 배운 거로 1시간 장례 상해수를 했던 거, 그게 인연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뒤로 모든 장례식마다 상해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학 다닐 때는 87년도에 이한열 장례부터 해서 그때는 너무 많았죠. 강경대 열사 그부터 해서 김기정 열사. 네, 예. 뭐 그냥 장례식마다 모든 장례식마다 풍물을 가서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강경대 열사 장례식에는 굉장히 크게 했어요, 안양에서. 그 아주 그냥 그 전국의 풍물패 율동패들, 민요패들 다 모아서 크게 좀 했었고요. 네. 그 뒤로 뭐 아까 얘기했던 용산 참사 장례식, 그때 1월이었을 거예요. 그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가는데 눈도 엄청 내려가지고 아주 막 겨울이니까 너무 그때. 추웠고 예. 그 다른 동지들이야 이제 그 저런 거죠. 뭐 저 옷 따뜻하게 입고 왔지만 우리는 풍물복 입고 추운데 그 한겨울에도 발발발 떨면서 한겨울에도 트럭 위에서 소리를 하는. 참. 아유, 정말. 그래도 또 그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쵸. 그거고. 그런 게. 그 뒤에 그 다음에 우리 전태일 열사 어머님, 이소선 어머님이 돌아가셨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가 김근태 고문. 네네네. 했었고. 민주주의자 우리 김근태 선생의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도. 그 특이하게 하는 거는 이제 박근혜 퇴진투쟁 때 있었던 2016년대 백남기 농민 물대포에 맞아 죽었던 그 농민 시위하면서 물대포 맞아서. 근데 농민 시위는 아니고 이제 그 퇴진투쟁했던데 물대포 맞았는데 그날은 저도 기억이 나요. 저기 명동 성당에서 거기부터 해서 종로로 해가지고 그 광화문까지 행진했었는데 건물 그 커다란 그 빌딩들 숲속으로 하늘이 굉장히 파랬어요. 이제 상효소리라는 게 늘 정해진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느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소선 어머님 장례식 할 때는 거기 가서 그러는 거죠. 태일아 내가 왔다. 미안하다 태일아. 네 소원대로 이 땅에 노동해방을 만들었을 때 못하고 내가 왔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소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김근태 고문 때는 어머님 저 금태가 왔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때 느끼는 건데 이제 그 백남기 농민 때는 너무 하늘이 푸르러서 너무너무 하늘을 보니 서럽고 내가 이렇게 죽은 것도 서럽고 이 땅이 아직 민주주의 안 된 것도 서럽고 막 이런 내용의 상해소리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 뒤에 2018년도에 노회찬 정의당 대표 때도 제가 상해소리를 했고 올해만 해도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백기환 선생님이 올해 2월 그리고 옛날에 문익환 목사님하고 같이 그 북에서 통일을 외쳤던 그 정경모 선생님이 70년 만에인가 처음으로 오는 거죠. 90 몇 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정경모 선생님 장례를 치렀고 최근에 5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 이한열 열사 때 그 어디에요? 저기 신촌 로타리에서 바람맞이 춤을 췄던 이해주 선생님. 이해주 선생님 장례식까지 하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장례식이 뭐 한 100여 번 넘죠. 그러게요. 그렇게 뭐 장례식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과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들을 다 소리로 풀어내는 그런 장례를 좀 치렀습니다. 근데 그 뭐 저도 그 제 선배가 좀 돌아가셨을 때 부탁을 해서 했었죠. 그때 맞아. 우리 고인이 되신 홍만희 선배님 장례를 잘 치러주셔가지고 고마운데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오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그 신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는 신들이 있다라고 믿어요. 귀신 아니면은 이제 그 이후의 세계, 네 천당일 수도 있고요. 불교의 세계는 사바세계 될 수도 있고 뭐든 좋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용산 참사 장례식 때 그랬을 거예요. 끝나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장구를 쳤어요 아침에. 장구를 쳤는데 갑자기 뭔가 그 쇠사슬 이런 게 내 그 종아리를 탁 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근육이 파열된 거죠.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은 장례식 치르고 나서 제가 이제 좀 떨어진 적이 있어요, 한 번 또. 미끄러져서. 뭐 그래서 이제 늘 사실은 오면 옛날에 저희 어머님들은
저희 어머님 그러셨는데 장례식 갔다 오면 불을 넘게 했어요. 이렇게 불 태워가지고 이걸 넘어와라. 아, 그렇게. 또는 소금을 뿌리게 됐어요. 전라도에서. 근데 이제 뭐 에이 그 나쁜 놈아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분명히 다르다. 더 이상 쫓아오지 말아라. 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보통 그래요. 혹시 오셨나요? 오셨으면은 그냥 이제 돌아가시고 저도 힘드니까 가시고 아 저도 또 제 이제 헤어지는 걸로 그뭐 이렇게 하고 망자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부족하게 했으면 이해해 주시고 뭐 이러면서 그 대화 아닌 대화를 나누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거는 은연중에 우리 선조들이 장례를 잘못 치르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들어온다라고 여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한 불을 넘든 뭐 하든 뭐 이런 게 그런 거였는데 선조들이 고르면서 어쨌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전에 근데 그 전에 성심성의껏 하게 되죠. 네, 혹시 또 쫓아올지 모르니까 성심성의껏 잘 해주고 뭐 그 맨날 그렇습니다. 아니 그 지금 우리 수원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몇 차례를 그 상여소리 하는 걸 들었거든요. 어쩌면은 본인이 모르고 있는 일일 것 같은데도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서 굉장히 있어요. 놀랬거든요. 그런 게 있나 이렇게 느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장례식을 치를 때 이런 가사를 준비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데 그날 주변의 환경과 그날 사람들의 모습과 그날의 나한테 피부로 다가오는 느낌들 뭐 이런 거 가지고 소리를 그냥 하게 됩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리에 몇 개 패턴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이 멀다더지만 이승이 멀다더지만 여기서 뭐 가는 길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선조들이 늘 정하는 게 있고 못 가겠네, 서름의교 못 가겠네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나머지 가사들은 그날 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근데 그날 이제 하나의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런 거죠. 저기 옛날에 그 매학리 말고 대출이 투쟁을 할 때 정태춘 박은옥 선배가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정태춘 선배가 어머님이 거기 사셨어요. 대출 옆에 도두리에 거기도 헐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엄마가 싸우니까 당신이 싸운 거야. 정태춘 선배가. 근데 한참 싸우다가 그 대추 초등학교가 무너졌었어요. 그때 그 얘네들이 철거를 했는데 비 오는 날이었는데 한참 풍물 치다 제가 그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정태춘 너 똑바로 안 해부터 해가지고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선배님인데도 꼭 가서 그거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올라가니까 딱 보이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원래 정해진 것도 풍물 치다가 비 오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후배들 표현하면 그래요. 이제 막 잔해를 딛고 막 올라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너 다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무너진 잔해를 밟고 올라간 거니까. 맨 위에 올라가더니 할 얘기를 다 하더래요. 근데 그때 이제 정태춘 선배한테 막 그 똑바로 하라고 막 물을 부르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또 그런 특권이 있군요. 그 핑계로 그냥. 할 말을 하는. 어쨌든 현장에서의 그런 적응이나 느낌들을 그렇게 좀 쏟아내는 이게 이제 상여소리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어떤 구판의 그런 흥겨움들이 넋두릴 수도 있고요. 또 넋두릴 수도 있고 어떤 정말 살아왔던 민중들의 애환들이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군요. 자, 우리 이제 장례 얘기는 이제 그만 이쯤 하고요. 좀 더 즐겁게 보니까는 해외 공연도 참 많이 다니셨네요. 네. 저는 저보다 비행기 많이 탄 거 처음 알았네, 오늘. 제가 엄청 그래도 1년에 다녔어요. 한두 번씩은 이렇게 해외 연수도 가고, 답사도 가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깨면 안 되는데, 어디 좀 다녔던 곳, 너무 많아서 생각나는데 몇 군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선조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해외 동포들, 우리 동포들한테 굉장히 무심하고 안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해외 나갈 때마다. 특히 이쪽 동남아 쪽 나가면 더욱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북한 찬양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쪽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북측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파견해요. 예술가 파견해서 1년 동안 살게 하면서 지들 예술을 가르치게 해요. 이런 걸 하는데 남측은 돈도 안 대주고 아무것도 안 대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할린을 제가 갔던 데가 2019년에 갔었는데 사할린에 그때 갔을 때 사할린 동포들이 뭐라 그러냐면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들을 쌩까놓고 이 쌩까는 말은 안 좋나요? 그리고 모른 채 해놓고 방관하고 해놓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도와줬대서 뭘 도와줬습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할린의 우리 동포들이 그 무덤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곳곳에 죽었으니까. 이것들을 찾아서 한 곳으로 모으는 그리고 비석을 세워주는 역할을 처음 한 거예요. 사할린 동포들이 곳곳에 이제 흩어져 있는 묘들. 소위만 산재되어 있는 묘를 한 군데 모아서 추모할 수 근데 있도록 했다. 그게 해방 이후에 처음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할린 동포에서 정말 많이 우리 국가가 북측에서 많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할린 가서 그 사할린의 저기 한인탑 이제 거기 한인탑이 코르샤코프 항구 한인동포 유령탑인데 네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해방이 되고 일본 놈들이 물러가니까 일본이 물러가니까 이제 우리도 그 배를 타겠지. 왜냐하면 일본 배 타고 온 거잖아요. 사할린으로 강제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 우리도 저 배 타고 가겠지. 그래서 각지에서 다 그 항구로 모였어요. 네. 거기가 왜냐면 제일 남쪽이거든요. 모였는데 일본이 지들만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오는 사이에 얼어 죽고 뭐하고 그다음에 항구에 모여서 더 이상 먹을 건 없고 거기서 또 얼어 죽고 막 이런 동포들 그 탑에서 원혼제를 치러준 거죠. 그래서 동포들이 너무 고맙다고 여기서 이렇게 그 죽은 동포들을 위해서 원혼제를 치러준 게 처음이다. 뭐 이런 거고요. 그 사할린에 그 가면 이제 그 탄광으로 많이 갔거든요. 네네, 우리 네. 동포들이. 근데 이중 징용이란 말을 써요. 그 뭐냐면 처음에 사할린으로 갔다가 해방 전에 그러니까 1944년, 43년 막 요런 때는 이제 그 패망이 짙으니까 일본이 그 광부들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일본 탄광에 또 일을 시켜요. 두 번 징용당한 거죠. 그렇게요. 이중 징용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우리 한인들이 우리 동포들이 일했던 탄광이 있어요. 네네. 그 앞에 가서 또 그 초 꼽고 뭐 이러면서 또 거기서 또 해주고 뭐 이런 거고요. 러시아를 가면은 굉장히 슬픈 게 라즈 돌로니의 역이라 그래서 스탈린이 40만 명 강제 이주시켰던 첫 역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태우면서 그 시베리아 쪽으로. 시베리아 넘어서도 저쪽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간 거죠. 무슨 스키, 무슨 스타. 예. 카자흐스탄으로 나간 거예요. 네,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 사이에 이제 말 들어보면 제가 이제 시베리아 쪽에 반대로 네, 그러니까 중앙. 말 들어보면 가는 중에 이제 지금 잠깐 세고 화장실 가라 그러면 화장실도 없는 거 그러면 아무데나 가는데 여성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저 멀리 갔다 오면 이미 떠나고 기차 떠나고 얼어 죽고 기차 안에서 얼었고 그러면 시체 버리고 가고 뭐 이랬다. 거기 라즈돌로니역에서 추모굿을 했는데 밤에 몰래 했어요. 왜냐 추모굿을 하러 간다라고 이러면 허가를 안 해줘요. 거기서 그 나라에서. 그리고 혹시 걸리면 니네 왜 왔냐 어쩌냐 우리 조사는 한 일주일 걸리는 거야. 그러면 애써 러시아는 일주일에 다 날라가고 해서 몰래 하고 가고 안중근 단지동맹비를 갔는데 거기도 자 준비 하나 둘 셋 추모굿 하고 나와요. 도망 나오고 이상설 유오비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포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몰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이 안 알려주는 우리의 만주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죠 저기 옛날에 우리 만주 이전에 그 고조선 발해 땅을 가면 안 가르쳐줘요 얘네들이. 그럼 거기 몰래 찾아가는 거 이런 거부터 해서 이제 제일 슬펐던 거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에 가면 만경 대학살 비가 있는데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높진 않군요. 근데 이거를 추모굿을 하러 가는데 동네를 막 이렇게 가요. 그랬더니 얘만 어느 집에 갔어. 이게 무슨 집입니까? 일본 집이에요. 일본 사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세우지 못한대요. 그래서 양심 있는 일본 사람이 그 당시에 만경 대학살에 있었던 한인들을 추모하면서 조선인들을 추모하면서 세웠던 거기서 했어요. 그것도 슬프고요. 사가미 댐이라 그래서 그 이쪽 동남아에서 최초의 다목적 댐이에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1940년도에 시작해서 47년에 완성했는데 그 댐을 건설할 때 제일 밑바닥은 조선인들이 일했고요. 중간쯤 그러니까 그 평지 바로 밑에는 중국 사람들이 일했고 평지 쪽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다 죽었겠죠. 근데 조선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죠. 근데 이제 그 죽은 사람 명단을 보면 일본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고 그다음 중국 사람, 조선 사람 이렇게 나와요. 왜 그랬냐 보면 그 조선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안 하면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일본 이름으로 올라가 있지만 조선 사람들이죠. 밑바닥에서 일했다.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그쪽 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추모굿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해에는 일본이 하겠다. 다음에는 중국이 와서 해라. 다음에는 한국이 해라. 안 하고요. 일본, 중국 안 하고요. 일본, 중국 안 하고요. 한국 정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를 나가보면 한국 정부가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 이런 거 조선인들에 대해서 아니면 고려인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거의 진짜 쌩까는 수준 정도. 그래서 민간이 가서 해야 되는. 그렇군요. 뭐 이런 걸 하러 다녔습니다. 국가가 사실 하지 못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런 해외 동포에 대한 무관심일 수도 있고 소홀함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반성도 하고 그런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같이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추모하고 현재 계신 우리 그 고려인들 또는 조선 동포나 또 우리 동포 그죠? 이런 분들을 위로하면서 그죠? 함께 응원했던 이런 일들이 이제 해외 추모 공연들이 많군요.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면 베트남도 좀 갔었거든요. 베트남 가서 이렇게 가서 역사를 보니까 일단 그 해병대 분들이 조금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가서는 민간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그랬던 게 어느 마을에 갔는데 참 그 너무 슬픈 게 뭐냐면 위령탑이 있었어요, 동네에. 그 뒤에 아무개 누구 죽었다. 나이도 나와요. 그래서 막 애들도 죽고 할머니 죽고 막 나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원래는 그 위에 그렇게 되는 거야. 대한민국 해병대에 의해서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동네에 그 큰 도로를 놔주는 전체 조건이 대한민국 해병대 그걸 지우는 거예요. 그만큼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위령탑에 있는 그걸 지우는 전체 조건으로 그 도로를 개설해주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베트남 가서 어쨌든 너무너무 죄송하다. 사과도 하고 다시는 어쨌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잘못했던 간에 지금 미얀마 건도 그런 거죠. 전 세계 어디든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백성들이 죽거나 민중들이 죽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막는 뭐 이런 일들도 민간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평화 또 사절단으로서 그죠? 그죠? 평화를 위한 세계 평화, 인류 평화를 위한 이런 부분도 많이 역할을 하셨군요. 자, 이제 그 시간도 좀 많이 갖긴 했는데요. 우리 수원 지역으로 좀 오면 아마 터장님께서 좀 참여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수원 지역의 어떤 현대사의 그죠? 역사일 것 같은데 몇 가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원에서 제일 오래된 시민사회단체 연대 활동, 이러면 수원 어린이 청소년 한마당을 들을 수 있어요. 1992년도에 YMCA가 처음 시작을 해요. 네네. YMCA가 처음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엔가부터 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 평부모나 아이들과 함께 아주대학교에서 어린이 한마당 벌리고 뭐 이랬던 것.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그러니까 어린이 한마당을, 어린이날을 즐기지 못하는 아이들과 시민사회단체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90년대 이제 초반에 92년부터 했으니까 점점 커지고 이래서 올해까지 올해는 30회예요. 30년째 좀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참여를 계속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17년 동안 어린이 한마당 집행위원장 상임대표 이런 일 맡아서 계속하고 있는 이게 좀 제일 오래됐던 것 같고요. 92년도부터 또 시작했던 게 수원시민 환경한마당이라는 걸 했었어요. 해서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부터 해서 환경 글쓰기 대회 이런 거 환경을 살리자 뭐 이런 것도 했었었고요. 2006년도부터는 수원시민 통일한마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과 북이 통일에 2000년에 통일의 기운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2000년도 그때 그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6.15를 만들고 이러면서 6.15 남측 공부 활동으로 시민 통일한마당 계속 해오는 거 이런 게 좀 있었고요. 2006년부터 2006년 5년 7년 뭐 이때 노인 한마당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노인 한마당도 한마당은 늘 그냥 우리 터장님께서 한마당을 열었군요. 뭐 그런 거 하고 그런 행사에 사실 풍물이 제일 흥겹고 그죠? 사람을 모으는데 제일 좋죠. 이렇게 집중도 하고 그죠? 맞습니다. 그 뒤로 뭐 60민주항쟁도 했고 지금 현재 지금 이곳이 이제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잖아요. 계승사업회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전에 계승사업회 하기 이전에 60기념식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6.15 선언 공동선언 기념식부터 해서 뭐 이런 걸 했었죠. 그 뒤로 수원의 평화비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가 임윤수 선생님 동상도 만들고 뭐 하고 그렇죠. 쭉 그냥 해왔던 거. 음. 그 중에 지역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2016년도에 있었던 선감학원 굿이에요. 이제 참 이것도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2010년도쯤에 알려지게 되는데 그전에 몰랐다가 그 일본 그 당시에 있었던 학교장 그의 아들이 일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회고록을 쓰면서 성감학원에 이런 게 있었다고 쓰면서 알려지게 돼요. 네. 한국 사람이 알려진 게 아니라 뭐냐면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그 이제 한양이죠. 그때는 일제시대 때는 한양이라고 안 할까 뭐라 그래요? 서울을 한양 네, 뭐라 그랬는데 서울이죠. 근데 경성. 경성. 네, 경성. 이제 거기에 이제 높은 사람이 온 거죠. 이게 우리 독재 시대 때도 그랬었잖아요. 누가 온다,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깨끗이 청소하고 머리가 깨끗해야 되니까. 한 줄로 서서 태극기 들고 막 이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일제 시대 때 누가 온다 이랬으면 동네 그 거리에 있는 불황아들, 그 전쟁 이후에나 뭐나 이렇게 어쨌든 그 힘들었던 뭐 아이들 뭐 있었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그 치우는 거예요. 어디로 치웠냐? 성감학원으로 치웠어요. 저기 대부도로. 그 당시 때는 거기 섬이었으니까. 성감도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데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일 시키면서 근데 소금에 절인 그 여러 가지 젓갈이나 뭐나 이런 거밖에 안 줘요. 밥도 안 주고. 그리고 열차려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저기 뛰어갔다 와라. 늦게 온 애들은 굴리는데 어디다 굴리냐? 그 소라나 뭐나 껍데기 거기를 굴려요. 그 원산 폭격시키고 뭐 이랬던 건데 거기까지는 뭐 일본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해방 이후에 70년대까지도 유지가 돼요. 그 성감학원이 그죠? 네. 그래서 70년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수원, 그다음 인천, 화성 이런 데서 애들 수잔 채워야 되잖아요. 그냥 길 가는 애 그냥 잡아다가 넣었어요. 숫자를 채워서 어마어마한 참 국가 폭력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뭐 그곳을 풀어주는 네, 것이 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너무 슬프고 최근까지 그런 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그렇고 참 아픈 우리 그 당시 때 도지사가요. 거기까지 네. 가서 애들 뒤에 놓고 웃으면서 사진 찍고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참. 어마어마한 사실 좀 그 공공의 폭력이었고 그거에 희생당하고 어쨌든 우리 그 터장님께서 그러한 그 어구 원혼들을 정말 달래면서 추모하는 이런 역할을 하신 거네요. 자, 이제 시간이 좀 다 돼서 마지막으로 그 우리 좀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의 기능들을 전수받고 있는데 꼭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풍물은 데모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풍물을 쳤을 때 내가 풍물 친 거 가지고 남들이 감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연습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 되고 저도 배워야 되고 저는 아직까지도 좀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배울 게 너무너무 많고 37년 풍물 쳤다고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 있고 이런데 이왕이면 그 무형문화재 어르신들이나 인간문화재 아니면 명인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제일 잘하니까 네네. 그분들 걸 배워서 연습해서 나도 그걸 가리키면서 그 배운 거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화운동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또 쓰고 그래서 그 풍물이 살아 숨쉬는 일생생활 속에 있는 풍물이 우리들 몸에도 다가오고 공연장에도 있고 공연장 밖에도 있고 뭐 이런 것 그래서 그 어르신들에 대한 그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배우고 연습하고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고 그런 것까지도 우리 일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는 거, 또 우리 잊혀졌던 사람들, 억울한 죽음들, 이런 부분을 달래고 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또 잘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문화적 기능들, 또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자질, 이런 걸 끊임없이 배운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야죠. 상당히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정말 한 가지 일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정말 일관되게, 그죠? 한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 90까지 사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죠? 또 40년을 또 그렇게, 살아갈 이런 좀 힘들을 좀 갖고 있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쭉 말씀을 들으니까, 풍물구패 삼터라는 풍물을 치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우리 수원의 현대사의 생생한 역사고, 그것도 어쩌면은 좀 소외되고 억압받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또 수원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죠? 해외 곳곳에 있는 억울한 죽음들도 달래고,
또 그런 죽음들도 알리게 되고, 또 성감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저도 좀 몇 번 가서 보기도 하고 그 역사를 보면 어느 정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계속 좀 알려나가는 의미도 있고요. 그죠? 또 그분들에 대한 원혼들 달랠 수 있는 의미도 있고 한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터장님께서 지금 이제 온라인 수원 이야기 시청하는 분들 또는 우리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운동가로서 또 사회운동가로서, 그죠? 또 어떤, 이게 그만하라고 이제 하네? 이거 큰일 났네. 네, 어떤 사회운동가로서 좀 시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딱 2분만. 예. 네, 해주십시오. 그냥 다들 제 삶을 많이들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 말고도 수원 시민들 중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각 분야에. 환경, 여성, 노동, 뭐 해가지고 장애운동도 그렇고 그 이주민운동도 그렇고 각 분야에 각기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네, 네.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삼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후원해주는 사람들, 단체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 내가 직접 나서도 되지만 아니면 도와주는 거로 나서도 되고요. 알려주는 거로 나서도 되고요. 아니면 그 하는 사람들을 욕하지 않은 거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하는 일들이 상당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욕하는 대열에만 안 서도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 살고 싶은 세상, 살 의미가 있는 세상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 주변을 좀 돌아보셔서,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자기 주변에 또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을 도와주면서 함께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굉장히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행복한 세상.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이분들과 똑같이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고요. 그런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그런 일을 또 하고 싶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 삶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목표와 또 욕망, 이런 충족도 있겠지만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부분도 함께하는 풍물과 또 문화예술가의 활동, 이런 것들을 잘 들었고요. 또 시민 여러분께 당부하는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 안내하고 좀 마무리 좀 할게요. 다음 주가 이제 23번째 온라인 수원 얘기인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마음샘 재활센터의 원장님 장명찬 원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또 수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또 그들과 어떻게 함께 우리 그 공동체에서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해서 우리 비장애인들은 어떤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가, 아마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먼저 보내주시면 저희들도 미리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또 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원 이야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 촬영은 좀 사단법인 민주운동 개정사업회에서 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신윤범 선생님, 또 구본주 선생님, 또 김영균 처장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백신 맞으신 거죠? 아니, 그럼요. 얀센 맞았습니다. 예, 제가 좀 아스트라제네카 1차를 맞아서 사실은 뭐 마스크를 좀 벗고 했는데 혹시 이 방역 수칙에 위반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앞으로는 더 조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 오랫동안 건강하게 오래오래 또 풍물 구슬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희망과 용기와, 그죠? 또 억울함 속에서는 평화를 주는 이런 활동하길 바라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